자, 교과서 19쪽을 펼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19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탐구제로에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1번은 1860년대 있었던 대표 상소문, 자료 2는 1870년대 대표 상소문, 자료 3번은 1880년대 대표 상소문이고요. 일단 위에 연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가 위정척사 운동 중에서도 통상을 반대했던 운동 알 수 있고요. 그치? 통상 반대 운동, 통상 반대. 1870년대는 개항 반대 운동 알 수 있고요. 1880년대는 개화 반대 운동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교과서에 개화 반대 운동은 좀 길게 적혀 있을 건데 그냥 개화 반대 운동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다만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게 적혀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상소문 내용만으로도 아 이게 60년대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게 70년대 사건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상소문에는 그거에 대한 힌트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지.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얘들아. 사료 파악은 어렵지 않아.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데 일단 먼저 60년대부터 봅시다. 자, 60년대. 이건 통상 반대 운동이에요. 이 통상하고 같은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교역이거든. 그래서 상소문에 교역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천주교의 확산을 우려하는 상소문이 올라와 있죠. 자, 천주교의 확산. 우리 60년대에 관련된 사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천주교 박해했던. 그치. 이거는 병인 박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확산에 대한 저항감 이게 넓어질까봐 우려가 많았구나라는 건 병인 박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서양 침략에 맞서 적극 싸워야 된다. 이때 서양 침략해 오잖아. 프랑스도 오고 미국도 오고 독일도 오고 서양만 막 왔었잖아. 기억나니까 병인 양요, 제너럴 샤머노, 오페르트 그래서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60년대구나. 특히 천주교 이게 대표 키워드야. 봐주시면 되겠고요. 70년대는 중요하니까 좀 뒤에. 80년대 보시면요. 다 필요 없지. 80년대. 맨 첫 단어에 키워드가 있잖아. 미쿠. 자, 미쿠. 82년에 우리가 조약을 맺어요. 미국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건 이건 1880년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만으로도 이건 개화 반대 운동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인데 괜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어요. 이러면은 이 타인의 권유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봤을 때. 그지? 크게 두 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는 국가적으로 청나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청나라. 그치? 청나라가 제안했었잖아.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두 번째는 책과 관련이 있죠. 요 타인은 조선책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나 조선책략 때문에 미국과 조약 체결하는 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구나. 80년대 내 개화 반대 운동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자료 1870년대인데요. 자, 이것 역시 이거는 70년대 개항 반대 운동이란 거. 그 자체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줄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는 건 개항 반대 운동 시기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요, 얘들아. 일본과 서양은 모두 한 통속으로라고 돼 있거든. 요 문장 중에 일본과 서양은 모두 하나야. 하나야. 이게 뭘까? 다섯 글자로 바꾸면. 그치. 이게 바로 외양일체론입니다. 즉, 이 외양일체론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 상소문은 최익현의 오 불가소. 지금 이 그림 속 아저씨가 최익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른 상소에 비해 70년대가 중요해. 내가 최익현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바탕으로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우리를 침략하려 합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파악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조약, 무슨 조약이지? 강화도 조약.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료를 꼭 봐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단순히 위정척사 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상황들 역시도 질문을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들 복습용어로도 쓸 수 있어요. 이 내용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꼭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반침략적 운동이지만 성리학의 한계에 매몰돼 있던 이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가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조선의 양반층은 당시 조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게 되네요. 조선의 불만 분위기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실은 백성들 역시도 양반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개항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개항 이후에. 우리 기억나요? 앞에 쌀. 양곡의 무제한 수출 이런 것 때문에 당시 많은 조선 백성들이나 양반들은 전체적으로 개항에 좀 반대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요것 때문에 큰 사건이 또 빵 하고 터져.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인데 설명할 좀 시간이 애매해서 그래서 깔끔하게 이모군란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요 위정척사 운동 중심으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위정척사 운동 전체적인 흐름과 주장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약간 느낌 차이 파악하셔야 돼요. 특히 방금 봤던 요 사료들 꼭 체크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